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이제 임금 상승률 관련 얘기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그 임금이 2.8% 감소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기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 결국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인플레를 감안한 미국 임금 상승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추수감사절 당일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당일입니다. 연휴가 며칠인데 추수감사절 당일날은 소비가 2.9% 증가해가 사상 최대치예요. 그러면 이제 지난 10월 소매 판매액 뭐 1.3% 증가까지 감안하면 4분기 성장률이 2.5% 이상 성장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은 가능하겠죠.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4분기도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3분기가 예외다 라는 주장을 했죠. 그분들이 이제 결국은 실제 임금 상승률은 줄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도 뭐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10월 연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7%죠. 그렇다면 임금 상승률은 평균 4.9%라는 어떤 뭐 분석이 가능하죠. 7.7%에서 4.9를 빼면 2.8% 차이가 생기니까요. 결국은 이제 이것은 인플레 수혜기업도 있고 또 달러 고공행진 수혜기업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다수 기술주, 뭐 흔히들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쪽은 또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구조조정을 하면서 임금을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양극화되는 과정에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구조조정 기업은 이제 뭐 직원을 감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금은 인상 못하고 오히려 뭐 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이 양극화 현상 때문에 이 평균으로 보니 물가 상승률과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은 2.8%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소비 건수가 감소하는 거냐는 또 별개 문제예요. 평균 임금 상승률이 물가를 감안하면 2.8% 감소했다고 해가지고 소비 건수도 감소할 것이냐라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거죠. 이유는 인플레로 고통받는 가게는 그동안 소비를 자제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에는 전체적으로 소매 판매액 1.3% 증가한 거죠. 이거는 뭐 불이익을 받는, 즉 기술주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조금 줄일 수도 있지만 또 기술주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월급이 좀 많잖아요. 그 막노동보다는. 그러니까 이 소비 여력은 있다라는 거죠. 감원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소비 건수도 그렇게 감소는 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또 가능하거든요. 반대로 이제 인플레 혜택 가게나 또 아니면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의 혜택을 받는 가게도 있을 거고요. 그런 가게는 또 소비를 줄이지 않겠죠. 그래서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수감사절에 그 사상 최대 이제 매출액이죠. 이거를 폄하하는, 그러니까 건수는 증가하지 않고 그 인플레 때문에 물가 상승 때문에 소비가 증가했다는 이 얘기도 되지만은 또 부자들은 뭐 인플레 수혜기업들에 근무하는 기업들이죠. 또 아니면 근로자들은 10월 소매 판매액을 보면 1.3% 증가할 무렵에 뭐 그때도 그분들은 소비를 늘렸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경기 침체 주장의 근거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자료다라는 또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은 영업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도 되고, 또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깜짝 실적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기술주는 영업 실적이 악화되겠죠. 그래서 구조조정 많이 했고요. 아마존 등에서. 그 다음에 하나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기자들도 그렇고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물가 상승률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대표 품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차가 많이 팔리는데 대표 품목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소나타가 많이 팔리면 소나타가 대표 물가 항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자동차는 물가에 관계없는 것이 많아요. 특히 수입하는 그 자동차는 그 달러 고공행진을 하면 그 물가에는 안 잡히거든요. 왜냐하면 소나타는 우리나라 그 기업의 생산하는 제품이니까. 그런데 수입하는 뭐 벤처라든지 우리나라는 이제 물가가 오히려 오르겠지만 미국은 정반대지요. 우리는 환율이 올랐으니까. 미국은 달러 가치가 올랐고 우리는 원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반대겠지만은 미국도 외국산 자동차 많단 말이죠. 그럼 포드를 가지고 물가 산출을 한다면 벤츠나 토요타는 그 가격이 많이 내리겠죠. 그러니까 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건수도.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단순 수치만 보면 안 돼요. 근데 경제 전문가들이나 기자들조차 단순 수치를 가지고 뭐 경기 침체가 오니 뭐 기업 실적이 망가질 것이라는지 주가가 대폭락이 일어날 것이라는 등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그렇지만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뜯어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물가 산출에 이 자국산 제품이 대부분 포함되고 외국산 제품은 포함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품이 그 물가 산출 대표 제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산 그 뭐 자동차든 외국산 다른 제품은 자국산보다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작게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 산출할 때 포함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이제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 즉 미국인들은 수혜자고 한국인들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불이익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 침체가 전문가들 예상과 달리 시기가 지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침체가 약하거나 아예 0% 내지 1% 경제 성장률 정도에 그치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통계를 이제 제대로 해석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이 주제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포유환율연구소 예상대로 추수감사절 당일날은 GDP 성장률이 아마 크게 개선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유환율연구소가 2%라고 했는데 10월 소매 판매액을 보더라도 1.3%니까 연율로 계산하면 10%가 넘거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11월이죠. 당일 그 매출액이 전년보다 2% 이상 증가했으니까 2.9% 증가했으니까 4분기 미국 성장률도 2.5% 이상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결국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 경기 선행지수 해석에 실패했다. 그런 얘기가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추가로 한마디 더 하면, 여러분들이 통계 너무 믿지 말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통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해석이 잘못되고 있는 통계가 많거든요. 특히 경제학 교수들 다수는 그래요. K 교수가 대표적이고 A 교수도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화폐 개념을 모르고 또 소비자 물가 산출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를 잘 모르고 또 소비자 물가 가중치도 잘 모르면서 마치 물가 하나만 가지고 어떤 또 아니면 통계 하나만 가지고 그 실제 임금 상승을 줄으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산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가 그런 그냥 알게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다수 기업은 3분기 실적을 보면 약 한 70%가 깜짝 실적이란 말이에요. 다수죠. 70%니까. 그럼 30%인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미국 전체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교수들 많거든요. 경제 전문가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바닥에서 오히려 매도를 하고, 최근에도 약 한 10% 이상 올랐잖아요. 10% 정도면요, TQQQ, 즉 3배수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30%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30% 손해보고 팔아라고 얘기한 우리 댓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통계를 제대로 해석을 해야지, 그 물가만 올랐다, 아니면 금리만 올랐다라는 이 이유만으로 지금이라도 매도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이 연초에는 주가 높을 때죠. 지금이라도 매수하라. 즉 테슬라 주당 200원 할 때, 1200달러 할 때 매수하라 하고, 지금에 와서 500달러까지 깨졌는데도 매도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유능한 정권 전문가고 유능한 분석가라면 연초에 테슬라 매도 의견을 내야죠. 그러니까 무능하니까 그때는 매수하라 하고 지금에 와서 매도하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피해자는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전문가를 어떤 전문가라 의견을 들을 것인도 중요하고, 통계를 해석할 능력, 그리고 물가를 해석할 능력, 임금 상승을 해석할 능력, 물가까지 감안해야 되는데 그것도 세분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가를 감안하면 임금이 2.8% 감소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기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생기거든요. 물가 상승분을 가격에 증가시키니까. 그래서 이 통계를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